네, 112페이지, 교과서 112페이지에 중단한 연습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확률 2에서 3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2일 때가 있고요. 밑에 보면서 이거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3일 때가 있네요.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8분의 1, 여기는 8분의 2, 통분 좀 합시다. 8분의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세 개를 합쳤을 때 벌써 8분의 6이 되죠. 그럼 여기는 A는 8분의 2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2와 3의 확률은 요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4가 될 거고 답은 2분의 1이 일단은 1번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x의 평균과 분산이 각각 5와 3이다. 이렇게 쓸게요. x의 평균은 5, x의 분산은 3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요. 문제 푸는데 이제 4x 플러스 2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그러면 4x 플러스 2라는 y죠. 4x 플러스 2의 평균을 구하면 다 4는 곱하기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2도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럼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22입니다. 이제 4x 플러스 2의 분산을 구해볼게요. 분산할 때는 더하기가 의미 없어. 왜? 다 같이 움직여 가니까 통째로 들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퍼져 있는 정도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곱하기는 영향을 받지만 분산은 제곱의 개념이 있어 이렇게 해서 16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분산이 3이니까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22와 48이 답이고요. 3번부터 볼 텐데 지금 표준 정규와 Z를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안 배운 친구는 잠깐 기다렸다가 온라인 강의 듣고 해야 되고 배운 친구들은 바로 보도록 할게요. 확률 분수 X가 정규분포 평균 20, 표준 편차 5를 따른다고 했을 때 지금 16부터 20까지의 확률 구하라는 소리인데요. 지금 교과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처음이에요. 149페이지에 가면 표준 정규분포 표에 확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죠. 0에서 Z는 여기까지의 확률 알려줄게 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거 확인하면서 갈 건데 선생님이 지금은 그냥 알려주면서 가겠습니다. 우리는 교과서, 교과서에 Z가 나와 있기 때문에 Z로 변환해야 돼요. 갈게요. Z로 변환하려면 내가 가진 값에다가 평균 20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5로 나눠주면 X가 Z로 바뀝니다. 20에다가 평균 20 빼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주는 중이에요. 그럼 P는 이거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Z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려보면요. 중간이 0이고요. Z는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0.8에서 여기 구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선생님 항상 얘기했지만 왼쪽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오른쪽에 여기를 구하는 거랑 값이 왼쪽이랑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0에서 오히려 0.8까지를 구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책에 있는 표를 보고 확인해 보면 0.8까지면 0.288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0.2881. 답은 0.2881이 되겠습니다. 살짝 지우고 2번 풀어볼게요. 2번 갑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볼게요. 지금 Z로 바꿔야 돼요. 왜? 교과서에 표준 정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Z로 바꾸면 22.5에다가 20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요. Z는 이렇게 되면 2.5니까 0.5가 되겠죠. 그럼 항상 표준 정규분포는 표를 그리고 시작하는 거 중간이 0이고요. Z를 하고 있는데 0.5 이상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상을.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는 이쪽이잖아요. 이쪽. 이 빨간색을 구한 다음에 이 전체 반이 0.5니까 여기서 빨간색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해요? 0에서 0.5까지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표에서 0에서 0.5까지 찾아보면요. 여기가 0.1915입니다. 그러면 답은 반인 0.5에서 0.1915를 빼면 처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가 나오겠죠. 빼볼게요. 0.5에서 0.1915 천천히 5, 9, 8, 0 천천히 3,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천천히 써야 되죠. 4네요. 3. 그 답은 0.3085가 되겠습니다. 네, 중단은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변수 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확률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다. 근데 x는 1, 2, 3, 4니까 1, 2, 3, 4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x, px는 x 이렇게 쓴 다음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값이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합계, 당연히 합계는 1이겠죠. 여기서 1을 넣으면 0, 그 다음에 2 넣으면
K, 3 넣으면 2K, 4 넣으면 3K 이렇게 돼 있네요. K 먼저 구하는 게 좋겠어요. 확률 다 더하면 1이니까요. 이거 다 더하면요. 6K는 1이니까 K는 6분의 1. 그거 대입하면 6분의 1, 6분의 2, 약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6분의 3 이렇게 돼 있고요. X가 3보다 큰 확률 구하랬으니까 3보다 커나 같은 건 3, 4 이렇게 돼 있네요. X가 3일 때랑 X가 4일 때랑 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둘을 더하면요. 6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5분의 1x 뭐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항상 확률 밀도 함수 나왔을 때는 연속 확률 변수 나왔을 때는 확률을 구하려면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림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 하세요. 구간이 세팅이 두 개면요. 항상 표시하세요. 아,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2, 1, 2, 3, 4, 5 그림 좀 너무 조그맣게 한 것 같네요. 볼게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구간마다 찍는 겁니다. 0일 때 넣으면 0,0 지나가고 2일 때 넣으면 5분의 2 지나가잖아요. 근데 선생님 미안하지만 조금 높이에다 찍을게요. 이렇게 돼서 직선이네. 5분의 1x는 직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으면요. 마이너스 3 되면서 요거랑 요거랑 약분되면 5분의 2 똑같이 여기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요. 뭐 집어넣냐면 5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5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형태가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1에서 3까지의 확률을 우리한테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요. 여기서부터 3까지 이렇게 구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냥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끊어서 할게요. 요 사다리꼴과 요 사다리꼴 먼저 구해봅시다. 요 사다리꼴은 지금 가로가 지금 높이가 1이고요. 여기 밑변은 여기가 지금 1대 2잖아요. 여기 1대 2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1대 2니까요. 여기는 이 윗변은 5분의 1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5분의 2가 돼 있네요. 그럼 처음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요.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아랫변 윗변하고 2분의 1 곱하고 그 다음에 높이 1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5분의 3이니까 10분의 3이 일단 여기서 나올 것 같고요. 다른 색깔로 할게요. 초록색으로 합시다. 요 넓이 이제 구할 차례인데요. 지금 여기는 여전히 1이고요. 1에 3까지 맞죠? 여기는 5분의 2 여전하고요. 이제 여기만 구하면 되는데 이 직선에서 이 높이는요. 3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냥 3 넣으면 마이너스 2 되잖아요. 그러니까 15분의 4가 되겠네요. 15분의 4. 그럼 얘는 15분의 6이니까 더하면 15분의 10이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 더한 15분의 10.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하면 5. 3분의 1이 되겠네요. 둘을 더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30으로 통일할까요? 3 하면 9. 30으로 하면 30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30분의 19가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9명이네요, 총. 여기서 5명의 대표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명 중에 5명 뽑는 거니까 모든 확률의 분모는 이렇게 할까요? 9C5가 되겠죠. 9, 8, 7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4, 3, 2, 1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8 지워지고 이렇게 하면 2 지워지니까 63 곱하기 2니까요. 126. 그러니까는 지금 9명 중에 5명 뽑는 건 126이니까 모든 확률은 분모가 126일 거예요. 이때 선발된 여학생의 수를 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평균 구하랬으니까 다 구해야 되겠네요. 126 깔아놓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학생의 수니까요. 여학생이 5명의 토론 대표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이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을까요? 한 명도 안 나오면 남학생 다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학생 한 명 뽑아도 될까요? 될 것 같고요. 둘도 되고 셋도 되고 4까지 되겠네요. 이렇게 합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합계 1이겠죠. 조금 좁지만 여기다 할게요. 126분에 여학생이 한 명도 안 나오면 5명 중에 5명 다 뽑아야 되니까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126분에 요번엔 여학생이 한 명 뽑아야 되니까 4C1 여학생 한 명 데리고 오고 나머지 4명을 5C4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 5니까 여기는 20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이런 방식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여기로 갈수록 계산이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끝에부터 가보겠습니다. 126분에요.
이번에 여학생 4명 데리고 오면 4시 4, 그 다음에 남학생 1명만 데리고 오면 되죠, 이 상황은. 그러니까 답은 여기는 5가 될 것 같고요. 둘 다 비슷하네요. 여기 3부터 하겠습니다. 126분에요. 이제 여학생을 3명 데리고 와야 돼요. 4시 3. 그럼 나머지 남자에서 2명 데리고 오면 되죠. 그러면 요게 4, 요게 5, 4, 10이겠네요. 그러니까 40. 126분에 40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하나 풀이 보여줄게요. 여기 126분에 합쳐서 1이 되기 때문에 126분에 126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21, 여기가 45이기 때문에 더하면요. 6, 80, 86 맞나요? 80, 잘못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66이네요. 그럼 126에서 66 빼면 0, 6. 그러니까 여기는 126분의 60이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직접 계산해 볼게요. 126분에요. 여학생 2명 데리고 와야 되니까 4시 2예요. 그 다음에 남학생 3명 될 거 혹시 3이에요. 4시 2는 4, 3 나누기 2니까 6이고, 요거는 10이니까 60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제대로 했다는 걸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뭐, 근데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건 단순 그냥 계산이죠. 126분에요.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20, 이렇게 하면 120, 이렇게 하면 120, 이렇게 하면 20. 그러면 126분에요. 여기는 240, 여기 하면 40 하니까 280이 되겠네요. 약분을 해봅시다. 7이 될까요? 안 될 것 같네. 4로 4, 4도 안 되겠네요. 2로 약분을 하면요. 140, 천천히 해야겠네요. 2로 약분하면요. 23. 그 다음에 3으로 약분이 안 되겠죠. 7, 9, 63이 7, 9, 63이기 때문에 7하고 3의 요소가 있었는데 위에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답은 63분의 140이 되겠습니다. 네, 7번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6번에서 잠깐 실수했죠. 약분되죠. 7 약분하면 20, 7, 9, 63, 9분의 22, 6번엔 답이고요. 이제 7번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잠깐만 지우고 할게요. 7번. 각면에 1, 2, 3,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개 던지고 있습니다.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숫자의 차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러면 x의 분산을 구해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개를 정사면체 2개의 주사위를 던지기 때문에 A, B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총 경우의 수는 여기서 4가지, 여기서 4가지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16가지가 우리한테 있는 거고요. 이때 바닥에 놓인 숫자의 차이를 놓으라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또 구성을 동일한 방식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16가지를 써보면서 갈까요? 아니면 0, 차이를 씁시다. 2개 차이가 같을 때는 0, 둘이 똑같은 숫자 0, 차이가 1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요. 차이가 이렇게 하면 1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2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3일 수도 있잖아요. 2, 3까지 가고요. 차이가 4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 16가지 중에 차이가 0인 건 이렇게 1, 1, 2, 3, 3, 4, 4잖아요. 그 4개 16분의 차이가 1인 거 찾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1이잖아요. 이렇게 3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순서쌍은 2개이기 때문에 반대로 돼. 2, 1,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개예요? 6개가 되겠네요. 16분의, 요번에는 차이가, 잠깐만 지울게요. 요번엔 차이가 2인 거 찾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3인 거 찾아서 뺄래요. 여기 합계가 1이니까요. 3인 거 찾을게요. 이렇게 3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3인 거 하나. 그러니까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10, 여기 12니까 여기는 4개 반. 빼면 4개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지금 분산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분산 침착하면 됩니다. 여기다 선생님 쓸게요. x의 평균 먼저 구합니다. 평균 구하면요. 이렇게 하면 16분의 6, 16분의 8, 16분의 6. 그러니까요. 16분의 14에 20이 되네요. 20. 4로 약분하면요. 5, 4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하려면 x제곱의 평균도 필요하죠. x제곱을 먼저 구해놓습니다. 0, 1, 4, 9 이렇게 또 곱하면 돼요. 16분의 6, 16분의 16, 16분의 18 이렇게 하면 16분의 여기 하면 22 이렇게 하면 45 그래도 약분을 되게 좋네요. 10 8로 약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 5, 40, 8, 26,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럼 분산은요, x제곱의 평균
강조했습니다.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 x제곱의 평균은 2분의 5 빼기 4분의 5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2분의 5 빼기 16분의 25. 그러면 얘는 8분의 3인 20.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4분의 25. 16분의 25 하면요. 8하면 여기 40이겠네요. 16, 다시 할게요. 이렇게 올릴게요. 16분의 약분하는 중이야. 8 곱하면 40. 그 다음에 16분의 25. 그러니까 16분의 15가 16분의 5, 3,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항분포가 나온 상태에서 평균 x의 평균이 20일 때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 x제곱의 평균 구하랬으니까 분산은 무조건 쓸 것 같아요. 그럼 두 개 다 구해놓읍시다. x의 평균이 20이니까요. x의 평균은 20인데요. 근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np 이렇게 하는 거였죠? 20은 잠깐만요. 20은요. np니까 100하고 p하고 곱한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p는요. 5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린 분산도 필요하니까 분산 구해놓을게요. p는 지금 5분의 1입니다. 그럼 분산은요. 100에다가 5분의 1에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5분의 4까지 곱하는 거죠. 24. 그러니까 분산은 16이 된 상태네요. 그러면요.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다가 x의 평균의 제곱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의 평균이 지금 모르는데 분산은 이렇게 합시다. 분산은 16,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은 모르고 x의 평균은 지금 20이잖아요. 20의 제곱이니까 4배 이렇게 돼 있네요. 넘어가면요. x제곱의 평균은 넘어가면 416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 회원 중에서요.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은 전체의 20%, 25%라고 합니다. 25%는 100분의 25, 확률로 따지면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한 명 한 명한테 너 혈액형이 B형이야 물어봤을 때 한 4분의 1의 확률로 B형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관련성이 약간 이항분포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니까 정확히 이런 말이 나오네요. 4,800명을 조사할 거야. 4,800명한테 질문을 할 거야. 한 명 한 명씩 너 B형이야, 너 B형이야 이런 질문을 하겠죠. B형인 사람의 숫자가 사람이 1170명 이상 1126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B형인 사람의 수를 X라고 놓는 겁니다. B형인 사람의 수죠. 어디 안에서요? 4,800명 안에서만 찾는 거겠죠. 그러면 X는요. 이항분포일 것 같아요. 4,800명한테 물어보고 있고 확률은 4분의 1이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 B형인 사람이 1170명 이상이고요. 잠깐만 다시 지울게요. 조금만 크게 씁시다. 117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X가 B형인 사람 숫자가 1260명이에요. 그러면 이 확률을 이항분포로 해서 뭐 4800C 막 이런 식으로 해서요. 확률을 하나하나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구간에 있는 확률을 하나하나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이항분포일 때 사람의 숫자가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크면 x는 정규분포를 따라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평균은 1200 돼 있고 1200에다가 이제 4분의 3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곱하면 900이네요. 그러니까 분산은 900. 자, 표준 편차는 30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해놓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여기다 적용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P 1100 다시 이제 우리는 Z로 변경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표에 보면 여기 쓰이는 건 0에서 1까지와 0에서 2까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미리 써놓고 시작할게요. 여기 적용만 시키세요. 1170에다가요. 빼기 평균 1200하고 나누기 30 하는 건데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고요. Z로 바뀌는 중이에요. 1260에다가도 1200 빼고 나누기 30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2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렇게 정규분포 Z를 했을 때 우리는 2까지 여기랑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여기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럼 당연히 대칭이니까 0에서 2까지는 0.477이라고 나와 있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0에서 1까지랑 똑같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죠. 0.3413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답이에요. 따라서 답은요. 천천히 더해봅시다. 끝자리는 5, 그 다음에 8,
8, 그 다음에 1, 8. 0.8185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0번 문제 풀 텐데요. 10번 문제요. 10번 문제에서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 2가 정경표를 따르는데 확률 A에서 A 플러스 2까지가 최대가 되게 하라. 확률은 확률 밀도함수 그림 그렸을 때 넓이가 되는 거고,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으니까 이 구간의 길이가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간의 길이가 A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2로 일정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살짝 그린 다음에요. 중간이 지금 우리는 평균이 10인 상태의 x를 다루고 있어요. 확률 변수 x를. 근데 선생님이 말했듯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 꼭지점 꼭대기를 해서 좌우 대칭이게 내려야지 최대입니다. 좌우 대칭이게 내려야 최대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2 우리가 구하고 싶은 구간이겠죠? 그럼 중간이 10이니까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냥 중간을 구할게요. a에다가 a 플러스 2 더해서 중간 나누기 2 하면 중간이 10이야 이렇게 구하는 건데요. 약분하면요. 2로 나누면 a 더하기 1이 10이네요. 따라서 a는 9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중단원 마지막 11번 문제를 풀 텐데요. 11번에 정규분포 표에서 하나 찾아놓고 써야 돼서 미리 좀 써놓고 할게요. z값이 0.97일 때는 0.334가 나온다는 거는 제시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11번에서는요, 뭐 최저 점수 구하는 건데요. 너무 흔한 문제고 가장 솔직히 흔하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표를 그리는 겁니다. 표를 그린 다음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X랑 Z랑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림에서 한 번씩 잘 따라가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평균이 820이니까 예를 들어서 X 평균은 820인데 표준 편차 50이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합격자의 최저 점수니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표시해 볼게요.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예요. 이때 네모를 구하고 싶은데 네모 점수를 모르잖아요. 그럼 반대로 확률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느낌이죠. 합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의 오른쪽 여기에 있을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은요. 지금 1000명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166명만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격할 확률인 거예요. 합격할 확률. 합격할 확률은 0.166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0.166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가 쓰는 확률은 0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에서부터 이 끝까지를 쓰기 때문에 이 구간을 알아야 되는데 이 구간은 0.5에서 0.166을 빼면 되겠죠. 4, 9, 3, 4, 3. 0.334네요. 334. 하지만 우리는 항상 확률을 알려주는 거는 Z예요. Z가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밑에 바꿔서 쓰겠습니다. Z라인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 820이 평균에 해당하는 Z는 0이고요. 이 네모에 해당하는 Z는 모르니까 세모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0.334에 해당하는 건요. 어디 0.33 확률이 0.334에 해당하는 Z는요. 0에서 0.97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했던 세모가 뭐였던 거냐면 세모가 0.97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해당하는 x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하던 대로 할게요. 네모라는 점수가 있을 때 평균 820을 빼고요. 표준 편차 5로 나누면 z값인 0.97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걸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50 곱하고 다음 돼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저 점수는요. 50 곱하면요. 9.7에다가 5 곱한 거니까 5에다 30 올리고 48.5네요. 48.5인데 여기다 이거 이렇게 넘기면 820 더하면 될 것 같아요. 820 더하면 820에다가 48.5를 더하는 중이고 868.5가 되겠습니다. 868.5가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128쪽에 중단원 연습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어느 농어촌 진역 고등학교 정보와 환경을 알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100개의 고등학교를 뽑아 조사했다. 이때 다음을 말해보시오. 모집단은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전체 집단입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의 정보와 환경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집단은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은 우리가 뽑아서 확인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뽑은 건 농어촌 지역에서 100개 고등학교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100개 고등학교를 뽑아 이랬으니까 이 100개 고등학교가 표본이 되고요. 표본의 크기는 100개가 되겠죠. 100개 고등학교를 뽑았으니까 이렇게 1번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규분포 n5의 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2번 추출할 때 이랬으니까 n은 4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거 써놓고 시작하면 좋다 그랬죠? x반은 평균은 모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은 동일해서 5.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인데 루트 n이 2니까 이거 2로 나누면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표준편차 1이죠. x의 평균은 x의 평균, x바 잘못 말했죠. x바의 평균은 그대로 5고 그 다음에 x바의 표준편차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1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x바가 3과 5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확률은 당연히 정규분포에서 확률은 z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z로 중간을 바꿔주고 x바를 z로 바꾸고요. 요 3에서 x바의 평균 5를 빼고 표준편차 1로 나누고 5에서 5를 빼고 표준편차 1로 나누고 그냥 z로 변환하는 게 다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 z는 0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여기 z가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여기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항상 오른쪽으로 대칭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0에서 2까지를 교과서 맨 뒤에 페이지에 보고 찾아오면 됩니다. 가서 찾아보면 0에서 2까지는 0.477가 됩니다. 넘어가서 3번 문제 바로 풀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보세요. 모평균이 40, 모표준 편차가 3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x는 모평균이 40이고 모표준 편차가 3인 모집단에서 n을 추출한 거야. 그러면 n을 추출하면 크기가 n인 걸 추출하면요.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인데 40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지금 제곱, 표준 편차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4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4분의 1은 루트 n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4분의 1은 그러면 n분의 9. 이렇게 하면 n은 36. n은 36 맞죠? 그 다음에 n은 36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m은 40이 되겠습니다. 바로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어느 통신사 이용자들의 1일 통화 시간은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몇 명 뽑아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전체죠. 그러니까 통신자들의 통화 시간은요. 원래 모집단은요. 평균 모르고 표준 편차 20의 제곱 이렇게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100명을 추출했대요. n이 100. 그러면 x반은 당연히 이렇게 되고요. 루트 n이 10이니까 뭐 2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1일 100명을 뽑아서 조사했더니 5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 지금 50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신뢰도를 쓴 신뢰 구간은 50보다 좀 크거나 50보다 좀 작다로 대답할 건데 95% 신뢰 구간을 구하래요. 근데 책에서 보면 선생님이 미리 써놓으라고 위에다 써놓으라고 했죠. Z가 0.95가 되려면 1.96에서 마이너스 1.96으로 일단은 안 나와 있을 때는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모평균은요. 내가 구한 평균 50보다 1.96개의 표준 편차인 2를 써주면 되고요. 50에다가요. 1.96개의 표준 편차 2를 빼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실내 구간을 직접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쪽은 53.92가 될 것 같고요. 이쪽 왼쪽은 46.08이 될 이제 바로 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모평균이 20이니까 m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8이니까 시그마가 8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정규분포란 말이 없기 때문에 n, m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요게 24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거 확인할게요. x바의 평균은 모평균 m과 동일하고요. x바의 분산은 x바의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우리 표준편차가. 그래서 이거를 제곱한 게 분산돼서 여기 24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m 더하기 n분의 시그마 제곱이 24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m은 지금 20이었고요. 문제에서 n분의 시그마는 8이었으니까 제곱하면 64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지우면 4는 n분의 64 여기 하면 4n은 64 이렇게 되고요. 요거 나누게 해주면 n은 16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풀게요. 6번 문제 연습장에도 좀 풀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직원,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직원들의 시간은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는 어느 회사의 운동 시간을 확인해 보면요. 65가 평균이고 15가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225명을 뽑으래요. 25명을 뽑으래요. 그러면 X반은 자연스럽게 먼저 구해놓으면요. 65,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돼 있겠네요. 이때 평균이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의 평균이 71분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뽑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뽑아서 당연히 평균이니까 X하고 뽑아서 구한 평균 이 사람이 71분 이상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정규분포는 확률은 Z가 알려주는 거니까요. 71 빼기 65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6이니까 Z는 2보다 커나왔다 이렇게 돼 있네요. 당연히 Z 문제가 지금 교과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Z의 확률이 교과서 맨 뒤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0에서 2보다 큰 쪽을 구해라 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쪽이니까 여기를 먼저 구해보면 교과서 맨 뒤를 확인해 보면요. Z가 0에서 2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0.477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요. 0.5 여기 전체 0.5에서 0.477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럼 답은 0.0228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돌아가세요. 이제 7번하고 8번 풀어야 되는데 7번과 8번은 학습지에 있습니다. 학습지에서 선생님이 한 거니까 학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그럼 바로 넘어가세요. 9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조금 중요 포인트가 있고 중요 포인트라고 할까요? 계산이나 아니면 원리를 조금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처음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7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정규원포 n 5의 제곱을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이랬으니까 우리는 일단 x바를 구해놓고 시작할까요? x바는 m에다가요 루트 n분의 5의 제곱이야 이렇게 구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요것만 하게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라 했으니까요. 요 계산만 끝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일단 큰 틀에서 요걸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값이 왜 나왔을까? 그 다음에 10분의 7, 이건 단순 숫자고 이게 0.95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요. 확률이 0.95보다 커야 되니까 지금 확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또 정규분포의 확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Z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X바를 Z로 변하는 방법은요. X바에다가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게 Z인데 지금 여기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로 나눌 때 절대값을 붙여서 우리는 Z의 절대값을 구하는 중입니다. 이해가 가능할까요? 어려우면 이렇게 할까요? 어려우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거를 선생님 변환해 볼게요. 마이너스 10분의 7,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여기는 10분의 7. 이렇게 나눠서 해볼게요. 처음에 어렵다면 이렇게 나눠서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z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뭐로 나눠요?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x바 마이너스 m에다가 지금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5입니다. 루트 n분의 5로 나눠주면 이제 얘가 z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작업한 게 루트 n분의 5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10분의 7인데 루트 n분의 5로 나누고요. 여기도 10분의 7인데 루트 n분의 5로 나눠주는 작업만 해줍니다. 그러면요. 정리하면 중간에 건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50분의 7 루트 n 그 다음에 중간 z로 바꾸는 작업만 하고 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z로 바꾸는 작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50분의 7 루트 n 이게 0.95보다 크게 해줘 이런 뜻이 끝났어요. z가 이제 z에 관한 확률이 0.95보다 크게 되게 해줘 그냥 이게 답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헷갈리니까 이거 가지고 다니면 힘드니까 그냥 네모 할게요. 네모, 똑같은 네모죠. 그럼 플러스 네모에서 마이너스 네모까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Z가 여기 0, 잠깐만요. 여기 0, 여기 Z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나는 이 모르는 네모와 마이너스 네모의 사이가 0.9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95는 아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0.9를 먼저 세팅합니다. 0.95. Z가 0.95가 되려면 우리 많이 하는 게 Z가 0.95가 되면 1.96에서 마이너스 1.96이 문제에서는 원래 주어지겠죠. 요게 0.95잖아요. 그래서 세팅을 해놓습니다. 1.96에서 마이너스 1.96까지가 요만큼이 0.95야. 근데 나는 0.95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모가 어디 있어야 돼요? 네모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네모가 1.96보다 바깥쪽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서 이 안쪽이 0.95보다 커질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네모라고 설정한 50분의 7 루트 n이라는 친구가 1.9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7로 나눠주면 0.724, 56이니까 7, 8에 56. 그래서 0.28이 되고요. 루트 n은 여기다가 이제 50을 곱하는 거죠. 50을 곱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n의 제곱해서 14의 제곱이니까 196, 뭐 이런 식으로 14 곱하기 14. 이 정도는 외워도 좋은데 이렇게 해서 n의 최소값은 답으로 196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Z로 변환하는 과정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뭐보다 클 확률이 되는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이 확률을 먼저 설정해 놓고 얘의 범위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단원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중단원 마지막 문제는 10번입니다. 이것도 연습장에다 볼까요? 10번 갈게요. 어느 회사에 생산하는 핸드폰 공의 무게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X가 전기분포인데 350에다가 16의 제곱인 전기분포를 따르고 있죠. 무게입니다. 이때 일정가도 중에서 64개를 뽑아서요. 이때 일단 먼저 써놓으면 X반은 350에다가요. 루트 n이니까 8,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때 64개 지금 뽑은 표본의 무게의 평균이 이랬으니까 X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X바가 346 이하이거나 또는이죠. X바가 355 이상일 문제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있다는 게 이건데 문제가 생길 확률 구하랬으니까 여기다 확률 구하면 됩니다. 지금 얘네들은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또는은 그냥 따로따로 풀어도 돼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근데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겹치는 범위가 없죠. 이렇게 346과 355 이하와 이상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뻔한 거잖아요. Z로만 바꾸면 문제는 딱 끝납니다. 346에다가요. 천천히 할까요? 350 빼고 나누기 2 더하기 Z로 바꾸면 355에다가도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다.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다. 그러면요. 얘는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되죠? 계산하면 얘는 플러스 5니까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지금 화면이 좀 미끄러워서 이렇게 됐을 때 Z가 0에서 Z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랑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하는 건데 우리가 잘하는 건 0에서 2까지랑 0에서 2.5까지 따로 잘하잖아요. 0에서 2까지는 477이라고 교과서 뒤에 나와 있고요. 0에서 2.5는요. 0.49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0.5에서 여기 빼면요. 여기 값이 나오고요. 0.5에서 또 여기 빼면 0.4938 빼면 여기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개를 더해보면, 직접 계산해보면요. 그러니까 요거 둘이 더하면 0.9710인데요. 그러면 전체 1에서 0.9710, 뭐 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빼면요. 답은 0.029. 맞나요? 9.
맞네요. 0.029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단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